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계속 해보도록 하죠. 예,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논의에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뭐 죽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죽음이 나쁘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견해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아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주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각각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이어서 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쁘다라는 말을 뭐 반드시 이렇게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라는 그런 의미로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당사자 당사자가 있잖아요. 예, 죽는 당사자. 예, 죽는 당사자한테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이익이 되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다라는 거죠. 이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이야기까지 했었죠. 죽음은 곤경이다. 예. 그러니까 죽음이 왜 곤경이냐?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곤경인 거죠. 예. 아니, 왜냐하면, 글쎄, 이제 죽는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해결되는 게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무의미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우주가 다시 의미를 획득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우주가 무의미하지도 않고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뭡니까? 심지어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해도 심지어는 예, 심지어는 죽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 죽는 게 비용이 너무 크죠. 예, 비용이 너무 크죠. 아니, 죽는 것에 비용이 아주 작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쉽게 죽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쉽게, 죽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쉽게 죽으려고 하지 않죠. 네.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죽음이 나쁜 것이라는 이 견해에 대한 하나의 반론이 있어요. 반론이 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 나쁜 것에 대한 반론은 뭡니까? 두 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좋거나. 예. 아니면은 세 번째도 있을 수 있겠죠. not bad, not good이죠. not bad, not good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이 뭐.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죽는 과정은 죽을 사람에게 나쁠 수 있다. 이 말은 맞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데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은 그 사람한테 좋아요, 나빠요? 예. 물어보나 마나죠. 예. 나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죽어 있는 상태는 죽은 사람에게 나쁘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무덤에 어떤 사람이 묻혀 있단 말이죠. 예. 묻혀 있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나쁜 거냐? 예, 이렇게 묻혀 있는 거죠. 예. 이게 이 사람한테 나쁜 거냐? 글쎄,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미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뭐 이 상태 자체가 이 사람한테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네. 자, 근데 뭐 여기서 이 말은 해악과 나쁜 것이라는 게 이제 반드시 같은 거는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것 여기도 나왔듯이 이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한테 어떤 해악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운동으로부터 내가 얻는 것은 나쁘진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운동 자체는 뭐 힘이 들거나 숨이 가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악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죠.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봅시다. 죽음은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좋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좋은 것이고 나쁜 느낌이 본능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도구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도 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좋거나 나쁜 것이 있느냐. 자, 이 말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론을 펼친다면은 당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당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아니, 이미 죽어 있잖아. 만약에 이제 죽는 과정은 나쁠 수 있다라고 설사 하더라도 이미 죽어 있는 상태는 나쁘지 않죠.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일단은 믿고는 있죠. 그러면 죽음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자마자 이 사람도 죽는데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반론을 펼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은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요 전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했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그 사람한테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전제가 있겠죠. 그 전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라는 거죠. 죽음은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이 죽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죽음은 죽은 사람한테는 나쁜 게 아니겠지. 요 전제가 맞다면은. 맞죠? 맞죠? 요 전제가 맞다면은.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또 다시 물을 수 있잖아. 그럼 죽음이 죽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죽은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겠죠. 예. 아니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말이 나온 거죠. 예. 죽어 있는 상태는 죽은 사람한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요거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죽은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면 요거는 왜 그래? 왜 요거는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냐? 좋거나 나쁜 느낌이 있느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좋은 느낌이 있냐? 그 사람이 나쁜 느낌을 느낄 수 있냐? 못 느낀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거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뭔가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 영향을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못 미치면은 적어도 죽어 있는 상태는 죽은 사람에게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좋은 거고, 뭐 나쁜 느낌이 본능적으로 나쁜 거다. 그리고 도구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도 있다. 뭐 그렇겠죠. 예. 그리고 도구적으로 나쁘거나 좋다는 얘기는 원래 좋은 거, 이 원래 좋다는 얘기가 이제 본능적으로 좋다는 얘기인데, 원래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있겠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요런 반론에 대답을 하려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좋거나 나쁜 것이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되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논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감은 잡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이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느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뭡니까? 나쁘지도 않고 그냥 뭐 좋다라고 말도 못하고 나쁘다라고 말도 못한다. 우리가 이래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게 이런 거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없어도 좋거나 나쁜 게 있을 수 있느냐. 맞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죠. 느낌이 없어도 좋거나 나쁜 것이 있지. 왜냐하면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죠. 예. 근데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암에 걸린단 말이죠. 예. 요런 게 이제 재밌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음은 모든 느낌을 없앤다, 끝낸다. 그 죽음 후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거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는 본유적으로 좋고 나쁜 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본유적으로 좋은 게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느낌이고, 여기 나오죠. 네, 만약에 좋은 느낌이고, 본유 좋은 것이 좋은 느낌이고,
본능적으로 나쁜 것이 나쁜 느낌이라고 했을 때 죽은 후에는 어차피 느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좋거나 나쁜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느낌 말고도 본능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 배우자는 당신을 완벽하게 속인 나머지 당신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 배우자의 불륜은 당신에게 나쁜 느낌을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느낌도 없을 거지. 느낌도 없겠지. 하지만 당신은 이것 당신에게 나쁜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맞죠?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불륜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느껴도 불륜이 내한테 나쁘다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15분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